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문제 2번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파일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 도큐멘트 크기는 160에 120mm를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 방법에는 메뉴판에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패턴으로 등록할 조각 계획은 왼쪽 상단에 먼저 제작을 할 거고요. 음료 스캔에는 클리핑 마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클리핑 마크에 적용된 오브젝트는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출력 형태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펙트, 드랍 섀도우 적용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음료 스캔과 메뉴판에 문자 효과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우선 작업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파일의 New를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단위를 먼저 mm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60, 하이트는 120을 설정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세팅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를 풉니다. 눈금자는 화면 위쪽과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 도큐멘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세이브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의해서 위치를 먼저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GTQ 폴더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수험번호와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저장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겠고요. 버전을 확인하면 일러스트레이터 2020인데 우리 교재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CC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부분은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십시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는 메뉴 보드에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오렌지 단면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음료수 캔을 만들어서 볼트 명도와 클리핑 마크를 적용을 하고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메뉴판 만들기를 하고 패턴 적용하고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와 브러쉬 적용하고 이펙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작업 진행합니다. 자,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일단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6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구별이 가능한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퍼티스 한번 보실까요? 프로퍼티스의 엘립스, 타원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트랜스폼을 확인하시면 방금 전에 입력해서 그리듯이 63mm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란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고요. 여기 More 옵션 부분을 눌러서 확장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0도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파이의 스타트 앵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nd 앵글은 77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제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도 화면상에서 작업 도큐멘트에서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퍼티스에 있는 트랜스폼 항목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원형에서 얼마든지 파일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프로퍼티스의 트랜스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사용해서 3D 효과를 줄 텐데요. 컨트롤 S를 눌러서 미리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효과를 주실 때는요, 스트로크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하실 거고요. 휠 컬러는 구별이 되는 밝은 색상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가 적용이 됐을 때는 연상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작업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넌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부분에 3D가 있습니다. 3D에 Extrude and Bevel이 있네요. 네. 자, 이 명령은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의 Extrude는 돌출에 관련된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프론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론트에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미리 보기로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음영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넌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대로 위치를 하실 텐데 XYZ 값은 각각 38, 14, 마이너스 5를 세팅을 할 거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을 주는 겁니다. 0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뎁스는 50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3차원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만드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로 실제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이펙트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각각의 상단과 측면 오브젝트의 편집을 위해서 언그룹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단축키 Shift Ctrl G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언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언그룹을 했는데 두 개가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언그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와 아래쪽 오브젝트 따로따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세팅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도 잠깐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측걸 형태의 모서리 부분의 점을 두 개 선택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두 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안쪽 모서리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도 선택을 하고요. 자, 위쪽, 오른쪽 상단과 하단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모양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하단 오브젝트, 하단의 고정점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고요. 자, 상단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단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왼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을 하고요. 캡슐락이 눌러져 있으면 X로 보냅니다.
풀 모양 옆에 별표 모양이 있을 때는요,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뒤로 보낼 정렬할 거를 생각하시고요.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형태만 잘 다듬어서 그려주시고요. 겹치는 부분은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릴 거고요. 그래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겠습니다. 사용하셔서 Shift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 케이크 단면을 만들었고요. 한 조각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엘립스 툴로 중간 오브젝트의 크기가 다른 5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주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오늘 그래서 배치를 했고요. 이제 엘립스 툴로 열매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구men트를 클릭하고요. 9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크기가 작은 정원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서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선택됐을 때 이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크기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는요, 크기와 회전을 자유롭게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뷰 메뉴에 보시면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Ctrl B입니다. 만약에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면 이곳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사귀 부분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잎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구멘트를 클릭하고요. 4.5를 위치에 입력하시고요. 하이트는 11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로 상단 고정점에 클릭,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이쪽만 뾰족하게 하면 되네요.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가운데 있는 2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잎사귀 형태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좌우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그리실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주시는 겁니다. 중앙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2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준 후에 디바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옵션 누르시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색상을 지시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모드 돌아올 땐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입모양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60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십시오. 오렌지 샌드백에 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회전해서 다시 한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1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55도를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성된 열매와 입모양을 함께 선택해서 축소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하고요. 이쪽 이동할까요? 그런 다음 리플렉스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로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입모양만 선택해서 리플렉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이 모양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회전 복사한 후에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열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출력 상태에 참조하고 조각 케이스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등록할 텐데요. 이 전체를 패턴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일부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등록을 할 거예요. 조각 케이스 모양의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에서 제외할 오브젝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Shift는 다중 선택도 가능하지만 선택적 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작은 열매와 잎 모양을 제외, 그러니까 큰 열매 모양과 조각 케이크 모양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 부분만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을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선택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영역 있죠? 사각형 영역에 좀 더 주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패턴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모두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0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사각형, 투명한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등록해 볼까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패턴에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의 편집 모드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자, 지시한 내용대로 패턴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조각 케이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미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파일 타입이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된 기본 요소 있죠? 반복되는 이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파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이 파일 타입은 기본이 그리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반 연속문입니다. 간격을 동일하게 상하좌우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타입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그립 바이 로우로 지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으로 약간씩 어긋나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옵셋에 따라서도 간격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등록을 했고요. 자, 패턴 등록 완료하실 때는 ESC를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느냐? 서치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정한 패턴 이름, 조각 케이크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은 완료를 했고요. 가장 자리에 있는 투명한 사각형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렌지 단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윗도 하이트 각각 28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고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4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를 적용해 주시고요. 여기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넉넉하게 이 원들을 통과하도록 넉넉하게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선, 스트로크한다. 구별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되 두께는 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허리젠탈 버티컬 각각 센터를 클릭해서 정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직선은 회전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360도 전체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45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D를 2번 눌러서 나머지를 반복적으로 회전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선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X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은 정원과 함께 선택합니다. 선택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작은 정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완성된 오렌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후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큰 원의 왼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여기는 30mm를 위스에 하이트는 29.5를 입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면은 투명하게 뚫을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셔틀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나중에 그린 사각형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필 컬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렸던 오렌지 단면을 선택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풀 패널에 쉬어 툴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쉬어 앵글은요 26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엑시스 축은 허리젠탈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껍질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엘립스 툴로 작업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37mm의 점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패스에 원하는 지점을 잘라줄 때는요, 시저스 툴을 사용을 합니다. 가위 모양의 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안전하게 잘라주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윤곽 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집어넣고요. 더블 클릭해서 자르고자 하는 지점을 시저스 툴로 클릭해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클릭하고요. 이 지점 2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올레드로 명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껍질 부분에 무늬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서는 짧은 사선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둥근 사각형 모양의 짧은 사선이거든요. 이때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지정을 한 후에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는 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영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짧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의 속성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의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두께 웨이트는 4pt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둥근 형태로 끝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길이감을 조금 더 조정을 해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의 테스트.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의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Alt는 복사의 의미입니다. 그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요. 여기에서 회전을 해가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고요. 오렌지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음료 스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기본 틀을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수치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하고 필 컬러는 넌을 지정해서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C8-15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하고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참조하셔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나중에 그린 둥근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선택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점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6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해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두 개의 동사각형, 작은 동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리플렉트로 대칭적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안내선에 숫자 포인터 놓으시고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제가 현재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시면 좌우 대칭형이 되겠죠. 자, 5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나오고요. ESC 누르면 편집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편집이 끝났을 때는 ESC 또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오브젝트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가기 전에는 2개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둥근 점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모서리 안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편집을 했고요. 자, 이제 상단의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빈트는 28, 하이트는 6mm를 입력하고요. 구별되는 색상을 스트로크 컬러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위에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구들을 클릭하고요. 위스는 3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를 해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위로 볼록하게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이펙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 프로퍼티스에 FX 누르셔서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워크의 아크를 클릭합니다. 설정때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밴드 값은요,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8%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또 위치 잡아주시고요.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 하게 되면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K80을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K값만 나와 있긴 하지만 CMYK로 변환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빈 곳을 클릭해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실 거고요.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부터 이 왼쪽에 적용된 K80%를 적용할 텐데요. 자, 이때 여러분 이미 컬러 스탑에 그 값이 있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컬러 스탑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던 이 컬러 스탑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선택하고 휴지폰 버튼 눌러도 되지만 아래로 드래그해서 빼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필 컬러에 적용이 되는 상태를 맞춰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흰색의 로케이션은 36%로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을 했습니다.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전멸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에 직선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 2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서리에 이렇게 둥근 점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잡고 바깥쪽으로 들이대서 둥그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2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옵셋 값은 1.5mm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밖으로 확장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랜디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과 같은 형태로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면을 다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안쪽 오브젝트 있죠? 안쪽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상이 달리 들어갈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상태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요. 구별이 되는 컬러에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해주시고 필 컬러는 넌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에서 패스를 완료할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려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해서 현재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열린 패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색상을 바꿔서 제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만 전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할된 면을 각각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지금 컬러, 필 컬러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인라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투명도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불투명도가 적용될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당되는 부분을 펜 툴로 열린 펜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원을 여러 개 그려줍니다. 여기서 5개를 각각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렸고요. 필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이 원들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의 오페시티를 60%로 지정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제 펜 툴로 펜의 하이라이트 해당되는 부분을 열린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열린 곡선 펜슬을 그려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흰색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7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단면의 모양 캡은요,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특성을 면으로 그대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오페시티 조정을 하셔야겠죠. 60%를 입력해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스크를 적용할 차례죠. 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그려놨던 오렌지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2개의 오렌지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입력 캔 위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또 출력 상태 참조해서 상단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작은 오렌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0도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을 배치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4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70%로 축소해서 왼쪽 상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필 컬러 Y60인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그려줍니다. 밖으로 넉넉하게 나가게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 좀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마스크 영역보다 더 넓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적용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된 구멍 그룹 오브젝트와 오렌지 오브젝트보다 뒤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는 끝났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제일 최상단의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셀렉션 컬러 음료 스캔 오브젝트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룹 해제를 합니다. 자, 디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이 설정되어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 있죠. 여기 오렌지 컬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요,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 중에 가장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Shift를 누르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Make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 컨트롤 7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함께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입력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지시한 수치를 각각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펜 컬러를 적용을 해서 펜 모양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문자가 입력될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띄우셔도 되겠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 부분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폰트는 되겠습니다. AR 입력하는 순간 완성형으로 아래 폰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리얼 볼드에 해당되는 속성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줄 입력인데 중앙에 배치되도록 패러그래프의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제로 추가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줄로 입력란을 옮겨주시고 나머지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요. 하단의 텍스트들은 빠르게 3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성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의 크기는 7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는 SCN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캔 모양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메뉴판을 만들고 패턴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에 대화상자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 각각의 수치를 지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무브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동 수치 입력을 해줍니다. 히든탈은 1mm를, 버티칼은 2mm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둥근 사각형의 중심에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55mm, 84mm를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그리고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하게 되면 어때요? 기존에 있던 도큐멘트상의 오브젝트는 좀 흐릿하게 보이고요. 선택된 오브젝트만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을 편집하도록 할 텐데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 위치로 화면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9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각각 9mm를 입력해서 원을 그려주십시오. 배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구별되는 선 컬러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 귀퉁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배치할 겁니다. 그때는 일일이 그려주실 게 아니라 기왕에 그려놓은 걸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복사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요. 다시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배율 조정하시고요. 다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의 모서리 지점에 두 개의 정원을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 즉 이 5개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위 모드에서 편집하시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에 배치된 원의 모양만큼 어때요? 모서리 부분이 빠지면서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를 누르시고요. 패스를 클릭합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옵셋은 2mm를 입력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2mm 이동된 상태, 즉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와 대시드 라인을 설정해서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메뉴판에 일부에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다시 이 패스의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이 적용될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하단은요, 사각형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고 오브젝트 하단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서치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 컬러에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조각 케이크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패턴 원형의 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턴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적용된 패턴의 무늬가 그리고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늬의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이제 크기 먼저 조정을 해볼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0%로 줄일 텐데 오브젝트를 줄일 게 아닙니다. 고로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해제하고 보시면 옆에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만
크기가 40%로 축소가 된다는 의미겠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요. 자, 패턴에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mov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ove 대화상자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빠르게 열리겠죠? 이때도 옵션에 트랜스폰 패턴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와 가장 가깝게 모브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메뉴판 상단에 배치되는 집게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와 이펙트를 적용해 보죠. 자, 이 집게핀 모양은 사각형을 두 개 겹쳐서 편집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저는 시계 안내선을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40,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직선에 시계 안내선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번에는 15에 8mm를 입력하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시도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호리존털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모양의 모서리를, 상단의 모서리를 편집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안쪽에 있는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중간에 꺾인 부분에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바깥쪽에 생성되어 있죠.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서리 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네. 하시고요. 안쪽에 둥근 점을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나올 정도는 최대로 코너를 라운딩을 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hift를 누르면서 이게 4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로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색상을 달리 넣어주기 위해서 면을 분할할 텐데요. 디바이드를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이 집게 모양 하단에 충분히 겹치도록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분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색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편집의 세부사항은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마이너스 90도로 상단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에서 보시면요. 이 미드 포인트 있죠? 네, 좌우의 컬러 스탑의 색상의 중앙값,
섞였을 때 중간값이 어디에 있느냐요? 이 미드포인트의 로케이션은 보통은 50% 위치에 있습니다. 50% 위치에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미드포인트의 위치도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드포인트의 로케이션 위치는 70%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드로퍼를 사용하시면 이미 지정된 컬러를 흡수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상단 부분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치를 해줄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세로 안내서 직접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수치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배치를 해주시고요. 출력 상태 참조해서 배치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넉넉하게 하단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질 부분을 충분히 덮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들여가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다르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엘립스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 상단 부분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중심 위서부터 정원을 그려줍니다. 4.6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배치를 좀 조정하신 후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용한 것과 같은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지정해서 앵글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쉽게 새 모양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룹 설정을 하면 선택할 때도 용이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드랍 섀도우가 그룹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드랍 섀도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에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 찾아 들어갈 때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겠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X, Y 옵셋 값과 블록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 옵셋은 2mm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1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만약에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를 부르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브러쉬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는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펜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콜 스핀을 선택을 할 텐데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해 보시면 브러쉬에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차콜 스핀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트 뷰로 체크하고 찾으시면 바로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썸네일 뷰를 했을 때 왼쪽, 오른쪽 브러쉬 끝 단면 모양을 잘 확인하신 후에 이 브러쉬를 적용할 테스트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브러쉬는요. 네. 자, 그래서 펜툴로 집게 모양 한 다음에 곡선의 원리 테스트를 2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상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린 곡선 테스트를 왼쪽에서 시작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열린 테스트를 그려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패널에서 이렇게 불러드린 브러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하단에도 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려서 적용을 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메뉴판 하단에 Shift를 누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불러드린 자꾸 핀 브러쉬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에리얼 볼드 됩니다. 그리고 17포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입력한 후에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메뉴를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할 때 테스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글자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답안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현재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드 가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과 전체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출력 상태랑 비교를 해 보시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클릭해서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 PC 문서 GPQ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미 이 경로에는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이름과 형식 확인하시면서 저장합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확인 여기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세이브 옵션, 저장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CC 버전에 따라서 여기는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닫은 후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즉시 전송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안정적으로 답안이 전송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